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4월 17일자 유가증권 시장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기업은 한전기술이랑 동아ST 이렇게 두 가지고요. 먼저 한전기술은 이제 23년도 가동 원전 긴급 지원 기술 용역이랑 이제 개통 설계 기술 용역 이렇게 두 가지의 공시가 나왔는데 계열 회사인 한국수력 원자력의 이제 첫 번째 거가 이제 319억 정도, 그리고 두 번째 거가 256억 정도의 규모의 계약을 했고요. 계약 기간은 이제 1년간입니다. 그리고 동아ST라는 회사는 이제 전문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가 나왔어요.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슈가다파메트 서방정 그 품목 허가 신청 공시가 나왔고요. 이게 좀 내용이 저는 이제 이해하기 어려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얘네가 이제 그 동아ST의 그 DPP 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이게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제인데 여기에 당뇨병 치료제 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이랑 그 다음에 메트포르민, 포르민을 결합한 3제 복합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상 시험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에보글리틴이 이번에 하는 슈가논 이거고요. 또는 위약을 24주 동안 추가 병용 투여한 후에 그 감소 효과가 위약 대비 우월함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 시험 결과 24주 시점에서도 감소 효과가 우월함을 통계적으로 입증했고, 그 다음에 52주 시점에서도 그 혈당 강화 효과가 유지됨을 확인했으며, 그 다음에 안전성이랑 내약성이 있어서도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ST는 이 슈가다파메트를 이제 24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 공시인지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스닥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NK맥스라는 실험 용시약 제조 및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합병 공시와 해외 증권 상장 공시가 있었습니다. 합병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이제 스펙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스펙에 이제 합병을 하고요. 합병으로 이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NK세포 치료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자금 확보인데요. 돈이 모자라서 지금 상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상장이라고 그래서 한번 NK맥스라는 회사를 살펴봤는데, 이제 매출은 이제 매년 100억 정도로 거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고 적자가 매년 400억에서 50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을 못 버는 바이오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파이프라인이 좋냐라고 보면은 또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다 1상은 통과했는데 임상 2 이상에서 다 대기거나 다 멈춰 있습니다. 그 이상을 간 그런 약품은 보지 못했고요. 항암 쪽을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는 것 같고, 이 부채 비율이 100%가 최근에 넘어갔는데 현금성 자산 60억이고 매입 채무가 이제 56억으로 이제 자금이 모자라서 지금 상장을 하는 것 같고, 이 상장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중에서 NK진 바이오텍이라는 회사고 지분율이 96.65% 자회사입니다. 이제 아직 이제 흡수한다는 계약 체결을 했는데 자금 조달이랑 뉴욕 증권거래소 승인이 아직 남아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돈을 이제 총알이 꽂혀도 임상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회사라 해서 저는 안 살 것 같은 회사입니다. 이 저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유형자산 양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이고요. 뭐 약 한 900억? 네, 자산총액 25% 정도, 약 900억 정도입니다. 신스트리라는 회사에서 이제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을 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을 하려고 이제 단기 차입금을 늘렸다고 합니다. 금액은 한 67억 정도이고요.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인데요.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계약 상대방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이고, 이제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계약 금액 같은 경우에는 355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바코라는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등 이제 장비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요. 2차 전지 장비 전용 공장 건축을 위해서 이제 생산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약 223억으로 자기 자본의 13% 규모입니다. 다음은 M+라는 회사인데요. 이 파우치형 전기 자동차 이제 조립 공정 장비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 이제 그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조립 공정 제조 설비 공급 계약인데 313억 정도의 규모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고, 다음은 코스텍시스라는 이제 세라믹 패키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NXP라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랑 이제 계약을 38억 정도 규모로 맺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 BNC라는 이제 미용 쪽이랑 그 다음 창상 피복제 같은 걸 하는 회사인데, 유럽 쪽에 LCM 이제 무역회사에서 필러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16억 정도이고,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주문 시 100% 결제라서 이건 확정 금액으로 부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발표할 종목은 이제 기타 부분에서 애경 자산관리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애경 자산관리가 이제 이 최형석 사내이사님께서 기타 비상무 이사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형석 님은 이제 애경 그룹의 총괄 부회장이시고 거의 뭐 상속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애경그룹의 주요 지배 구조를 봤을 때 이 애경 자산관리가 한 100% 정도 오너가 소유를 하고 있고, AK홀딩스를 이제 65% 정도 소유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애경그룹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애경그룹은 지금 오늘가가 옥상옥 지배구조라고 이 애경자산관리를 옥상옥 구조인데, 뒤에서 지금 내부 거래가 한 79% 정도 지금 2022년 9월 6월 기사인데, 지금 국세청에서 뭔가 좀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번에 애경산업의 탈세 혐의뿐만 아니라 애경산업을 중심으로 얽힌 그룹사의 지배구조와 내부 거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도 일감 몰아줌이나 이런 옥상 논란, 비자금 유용 등의 그런 각종 의혹이 좀 끊이지 않았는데, 이런 세무조사를 통해서 뭔가 좀 철퇴를 가하는 수준의 조사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총수 개인에서는 또 내부 거래, 총수 개인 회사의 내부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으로, 지난해 공정위의 내용은 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보면은 평균 비중은 한 11.4%였는데, 애경자산관리는 매출 대부분이 내부 거래에서 나오고, 2007년에는 47억이었던 매출이 17년에 425억으로 한 10배 가까이 또 상승했었고, 2017년에 내부거래 비중이 91.5%에 달했지만, 대기업 지정 직전인 18년에는 한 53% 정도 낮춰졌었습니다. 네, 2020년에는 한 79%로 다시 늘어나면서, 좀 뭔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그래서 이 사내이사에서 사회이사로 뭔가 기타 비상무이사로 이렇게 옮기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넥스 준비했고요. 이번에는 일단 무송 GOC부터 있는데, 무송 GOC 주가를 보시면 2,200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 84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돈을 못 내고 있어서 그런 건데, 대출 금액 중에 여기 보시면 1억 8천 요거는 냈고요. 이제 2억 9천 이렇게 있는데, 3억짜리 있고 2억짜리 남았고 한데, 계속 돈을 조금씩 늦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파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회 공시에 있어서, 풍문에 대한 공시에 있어서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답변 기한 내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게, 계좌에 돈이
5,4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결산 때. 그래서 재무 구조가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최근에 투자를 이렇게 뭐 210억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난 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이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만약에 파산을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받는 게 사실이고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면 원래 주가까지는 좀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아서. 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제 원픽이었습니다. 다음 기업 같은 건 유투바이오인데, 유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6% 가지고 있던 그 휴맥스에서 이제 5% 이하로 지분을 내렸고요. 이 지분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정 누구에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가 조만간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4월 17일 임원비 대량 보유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기업은 에이텍 모빌리티이고요. 에이텍 모빌리티가 어떤 회사냐면 저희가 버스하고 지하철 탈 때 요금 찍잖아요, 이렇게. 그거 단말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원 및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 에이텍 모빌리티의 신승용 대표님이 0.24% 장내 매수를 하셨습니다. 기존 보유량 27%고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여기 19년도 3월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매출이 이렇게 좀 등락이 있어도 어느 정도 우상향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작년 4분기에는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익은 좀 이익률이 많이 낮은 그런 회사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간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고요. 여기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아까 그 버스 지하철의 그 카드 찍는 단말기 그리고 금융 자동화기기 뭐 쉽게 말해서 ATM기 그런 거거든요. 그 물류 자동화 이런 거는 물류센터에 휠소터 그런 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부예요. 그래서 매출 비중은 ATM기, 금융 자동화 사업이 70%,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이 20%, 그리고 물류 자동화 사업이 매출 비중 한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물류센터, 휠소터 이런 거는 지금은 요즘에는 뭐 물류센터 투자를 많이 안 하는데 이제 또 향후에 좀 전체적으로 장이 좀 좋아지면 이제 물류센터도 많이 지을 거고 그런 거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주가를 보면 과거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이때가 그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테마주로 걸리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아마 교통카드 뭐 버스 그런 거 엮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그 애플페이 관련주로도 얘네가 엮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테마주로 많이 걸리는데 회사의 그런 제품들을 보면 경쟁 우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자하실 분들은 그 점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